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 세계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9년 평가원 문제라고 떠 있는데 2019년도에 9월 모의평가에 나온 문제입니다. 가나 폴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리스 하면 우리 그리스 폴리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폴리스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었나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해서 많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도표를 그려가지고도 한번 봤었죠. 여기 봅시다. 투키디데스는 역사에서 가가 맹주인 델로스 동맹이라고 나왔습니다.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 중심이니까 가는 아테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아가 주도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나왔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것도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정리해준 내용 안에 있었습니다. 두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여러분?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델로스 동맹을 형성하게 되고 돈도 막 금고에다 모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다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싸우게 되죠. 그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게 바로 뭐라예요? 투키디데스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가는 아테네고 나는 스파르타니까 맞는 설명을 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호민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아테네인가요? 스파르타인가요? 둘 다 아니죠. 이거는 어느 나라예요? 맞아요. 로마예요. 로마.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나왔네요. 그러면 솔페, 클페가 나오는 민주정치가 발전한 것은 맞아요. 아테네 맞습니다. 답은 2번 악티움 회전. 이거 앞에도 선지에 나왔는 거죠. 이거는 로마. 그 다음에 식민도시 카르타고 건설한 것도 우리 앞에 나왔죠. 이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페니키아.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대립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페르시아와 대립한 거는 맞는데 앞에 게 틀렸어요.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아니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여러분 비잔티움 기억나나요? 비잔티움하고 대립한 페르시아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폴리스 간에 차이 있죠. 잘 봐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전쟁의 결과를 물어보고 있네요. 아테네에 나옵니다. 아테네. 그래서 도시 국가들에게 동맹의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은 이 전쟁에 충병하기 싫으면은 금전으로 돈을 내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게 됐고 동맹국들을 더욱 압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게 델로스 동맹이죠. 델로스 동맹
금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막 걷어라고 해가지고 돈을 막 내쓰더니 돈이 많이 쌓이니까 이거를 본인의 나라로 가져가서 자기의 나라를 막 고치고 그 다음에 수당제를 실시하고 이런 데 돈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가 전략적 욕조용지에 위치한 코르키라와 동맹을 맺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일부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무슨 전쟁이에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거는 스파르타 중심. 그래서 라티푼디움이 확산되었다. 이거는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에서 전쟁 이후에 라티푼디움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가 해상제국으로 발전을 하게 된 계기는 무슨 전쟁이었어요? 요 앞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중심 맹주가 되어가지고 아테네와 전쟁을 한 후에 그리스와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스파르타가 장악을 했지만은 아테네만큼 올바르게 그리스를 이끌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폴리스 사이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중후 정치도 실시하게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정을 수립했다라고 나오네요. 참주정이면은 솔페, 클페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시기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거는 BC 6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일이고 한참 전의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때 이미 해상제국으로 발전해 나갈 때에 그 솔페, 클페 중에서 누구예요? 이미 페리클레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페리클레스. 민주정이 완성이 된 시대 이후에 민주정이 중후정치로 흐르는 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평추방제를 도입하였다. 이거는 어디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이미 이 민주정치의 완성 앞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 시대고 이것도 기원전 6세기 말 정도였다라고 기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아테네가 중심이 되어서 델로스 동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파르타가 불만을 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스파르타가 이기게 되면서 이후에 폴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 국가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고 드디어 이제 나침에는 멸망하게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여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밑줄 친 이 문화가 형성된 이 문화는 어떤 문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문화도 아니고 오리엔트 문화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거는 바로 헬레니즘 문화를 설명하는 거죠.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 문화 플러스 오리엔트. 오리엔트라는 말이 동방적인 그런 동양적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문화가 융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라오콘 군상, 그 다음에 관능적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밀로의 비너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밀로의 비너스 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라오콘 군상이죠. 이거 두 개가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는 거고,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은 이거 두 개 이외에는 헬레니즘 문화에 관련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보면 딱 뭐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 알아야 된다. 굉장히 관능적이고, 그 다음에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정말 예술적으로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문화가 형성된 배경으로 옳은 것이란 건 적절한 것이라고 됐습니다. 동서 교회가 대립했다라고 나오네요. 교회 대립. 특히 동쪽에 있는 교회와 서쪽에 있는 교회가 대립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넘어가는 단어 중세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황제 교황, 황제가 교황까지 겸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인가요? 이거는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롤루스 르네상스 여러분 인강으로도 이미 배웠겠지만 그냥 르네상스가 아니라 카롤루스 르네상스 이거는 언젠가요? 프랑크 왕국이죠. 중세의 프랑크 왕국. 특히 카롤루스 대제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건설되었다. 마케도니아와 관련된 그리고 뭐 헬레니즘 시대와 관련된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 이거는 포에니 전쟁이죠. 포에니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 해당하나요? 로마 공화정 시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 헬레니즘과 관련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와 관련된 사실 두 개 앞에서 우리 배웠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페르시아를 정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집트도 병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이걸 바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 놓읍시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 몇 개만 추려가지고 그리스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했는 부분도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